자, 정보 은닉입니다. 정보 은닉은 숨기는 거죠. 그래서 외부 접근 제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클래스를 정의할 때 내부에서만 사용할 것들과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게 만들 것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클래스로 어떤 객체를 만들면 그 객체가 갖고 있는 객체 변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 속성에 무조건 아무 제한 없이 접근이 가능하면 코드를 작성하다가 해당하는 속성을 수정하기 위한 코드를 여기저기서 만들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값이 이러면 안 돼. 나중에 이 뒤쪽에서 이 객체의 값이 뭐 100이 나와야 되는데 이 코드를 쭉 실행해 봤더니 중간에 값을 수정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떤 부분에서 무슨 문제 때문에 100이 안 나오고 막 70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면 왜 이 값이 70이 되는지를 속성에 접근하는 모든 코드에 가서 다 뒤져봐야 되고 일일이 다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굉장히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리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이것은 내부에서만 사용할 것들이고 요거는 공개할 거니까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요런 걸 결정짓는 개념이 정보 은닉입니다. C++이나 자바는 문법적으로 아예 이 방식을 제공을 해요. 근데 파이썬은 이런 접근 지정자라고 할 수 있는 접근에 대한 제어를 하는 기능이 딱히 없습니다. 지원되는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는 정보 은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객체지향적 표현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언더스코어, 언더바라고 하죠. 밑줄을 이용해서 비슷한 개념을 표현을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파이썬의 네임 맹글링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중간중간에 던더 이런 얘기 나왔었죠. 이게 다 그런 의미이고 이게 맹글링이라고 하는 기능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밑줄을 하나만 붙여놓는 게 있고 밑줄을 2개 붙여놓는 게 있는데 이건 파이썬 개발자들 간의 약속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언더바 하나가 있으면 외부의 접근을 제한하겠다라는 개념이고 그냥 표시만 해주는 느낌이고요. 다른 언어에서 프로텍티드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해당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런 개념은 언더바 2개를 붙이도록 하고요. private이라고 해서 숨기는 개념과 같습니다.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들. 하지만 어찌됐던 두 방식 다 강제는 아니라는 거. 자바를 공부해 보셨거나 C++를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개념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접근 제한에 대한 개념만 파이썬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근데 실제로 기능적으로 동작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속성, 멤버 변수 지금 보시면 name이라는 변수인데 언더바 2개를 붙여놨죠. 그리고 메서드, 요건 특수한 메서드이긴 하지만 내가 만드는 메서드도 언더바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멤버 접근을 제한하거나 상속받은 하위 클래스에서 부모의 메서드를 똑같은 선언으로 재정의하는 걸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데 이건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그걸 제한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제로 봐야 돼요. 예제로. 자, 펄슨이란 클래스가 있습니다. 얘는 객체 변수로 이름과 나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생성할 때 이름이랑 나이를 받아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출력하는 기능 하나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함수에다가 기능을 표현해 놨고요. 그래서 메인 함수를 호출한다고 하면 펄슨 객체 하나 생성. 그 다음 dir 출력했을 때 나온 게 요 내용이고 빅트는 얘가 갖고 있는 속성만 키 밸류로 보여주는 겁니다.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P1 객체가 이름이랑 나이를 가지고 속성이 만들어졌는데 그 속성 목록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name이라는 속성에 홍길동이 있다. age에 20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 dir 함수에 객체를 전달해 주면 그 객체가 갖고 있는 이름 목록들을 보여주는데 그 이름 목록에 age 변수, name 변수, print info라는 함수, 이름까지를 확인할 수 있다. 요걸 확인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p1 객체에다가 빅트 여기에 p, age라고 해서 30을 집어넣으면 p1에 age라는 키를 가진 애가 있는 거예요. 그 age가 20이었거든요. 그랬죠? 20. 근데 30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이 값이 바뀝니다. 30으로. 그래서 p1의 age에 접근해서
값을 확인하니까 30이라고 나온 거고 프린트 인포를 호출해서 이름, 나이 출력했을 때 홍길동 30 변경된 값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P1에 AG를 추가했다. 이거 추가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면 그냥 AG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예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란 얘기입니다. 그냥 당연한 거, 이 결과는 당연하게 나오는 거고요. 제한을 걸었을 때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는 거예요. 싱글, 밑줄 하나를 표현했을 때, 자, 보시면 name이랑 age에 객체 변수 이름을 언더바를 붙였죠. 그리고 똑같이 객체 생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name에 들어온 값을 여기다가 age에 들어온 값을 여기다가 매칭하니까 뭐 결과는 뭐 이렇습니다. 딕트로 출력해 봤을 때 내가 정한 이름 언더바 name이고 언더바 age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름 목록도 확인해 봤더니 언더바가 붙어 있어요. 이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P1에 age를 또 추가해 보고 있죠. age라는 키가 여기 없죠. 언더바 age지 age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age가 추가가 돼요. 그 age의 값은 30이라고 들어갈 거고요. 반면에 언더바 age를 이용해서 값을 대입하게 되면 그때는 언더바 age가 있죠. 그래서 그 값이 변경될 겁니다. 그럼 접근했을 때 언더바 age를 출력하면 당연히 40이 나올 거고 프린트 했을 때도 당연히 40이겠죠. 그리고 age를 그냥 출력하면 age 값 앞에서 넣어놨던 30이라는 값이 나올 거란 소리고요. 목록을 보면 언더바 age와 age가 따로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냥 실제로 뭐가 숨겨진 게 아니라 그냥 이름을 명확하지 않게 좀 꽈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을 다르게 표현해서 이 값은 외부에서 접근하는 값이 아니야 라고 표현만 해둔 거죠. 단순히. 전혀 제한이 없어요. 실제로는. 접근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파이썬은 이래요. 그래서 자바나 C++ 공부하신 분들이 정보 은닉에 대한 개념을 보실 때 이게 무슨 정보 은닉이야? 이게 무슨 프라이빗이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걸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냥 파이썬은 이런 거예요. 객체 지향 기법을 제공하고 있는 거지 완전한 객체 지향 언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싱글을 사용했을 땐 이렇다라는 거고요. 더블 언더스코어 요걸 이용했을 때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는지 봐주시면 돼요. name이랑 age에 언더바 2개를 붙여놨습니다. 언더바 2개. 그러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얘를 name mangleing이라고 하는 기능을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요. 자, 여기 보면 홍길동 20 똑같이 생성했고 딕트로 확인했을 때 이렇게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보이나요? 언더바 name이라고 써놨던 객체 변수가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언더바 펄슨 클래스에 있는 name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언더바 2개를 붙였더니 뭔가 작용을 했죠. 맞나요? 언더바 하나를 붙였을 때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냥 객체가 갖고 있는 이름 중에 언더바가 붙은 이름으로 적용될 뿐인 거니까 언더바가 붙으나 안 붙으나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름을 보고 아 이건 숨겨둔 거구나 직접 접근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걸 식별할 수 있게끔 만든 것 뿐이에요. 단순하게 앞에다 언더바 하나를 붙여놓은 게 이거 숨긴 거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냥 실제로 숨어진 게 아니라. 근데 언더바 2개를 붙여놓으면 네임 맹글링이 적용이 돼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름을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언더바 네임을 클래스 이름 앞에 언더바가 붙었죠. 숨겨놨다는 소리예요. 펄슨에 있는 언더바 네임이다 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dir 해갖고 이름 목록을 봤을 때 프린트 인포는 그대로 있지만 네임 맹글링이 적용된 이런 이름으로 저장되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이게 어떤 효과를 주냐면 age라고 추가한대요. 이건 진짜 그냥 추가되겠죠. 앞에서 마찬가지로 age가 추가가 되는 거고요. 언더바 age 아니 내가 언더바 2개를 써갖고 age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변수에다가 값을 대입하고자 하는 의도로 적용을 한 거예요. 의도는 객체 멤버 중에서 객체 변수 중에서 age라는 값을 좀 수정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얘가 추가돼 버립니다. 왜냐면 앞에서는 언더바 age와 age는 그냥 이름만 다른 변수인 거예요. 그래서 언더바 age라고 했으니까
얘는 객체 생성했을 때 언더바 age가 만들어져 있던 거고, 그래서 그 언더바 age의 값을 바꾸니까 그냥 여기 이 녀석이 참조하고 있는 값이 20이었는데 40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냥 단순하게. 근데 언더스코어 두 개를 썼을 때는 맹글링이 적용이 돼서 아예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럼 내가 생각했을 때 언더바 age의 값을 바꾸고자 했는데 언더바 age가 어디 있냐고. 없지. 언더바 age는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새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변수가. 마치 숨겨진 것 같지 않아요? 만들 때 사용했던 이름과 나중에 내가 사용할 때 접근하기 위한 이름이 달라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언더바 두 개를 쓰게 되면 얘가 진짜 숨기는 개념, 외부 접근을 막아주는 개념으로 동작을 합니다. 프라이빗처럼. 그래서 보시면 p1. 언더바 ag를 출력했을 때 그때 40이 나와요. 이 40은 새로 추가된 거예요. 만약에 언더바 ag 이 줄을 사용하지 않았다, 추가하지 않았는데 접근을 하게 되면 속성이 없는데 접근한다고 또 에러가 났을 겁니다. 없는데 접근하니까. 그러니까 착각할 수 있죠. 아니 내가 변수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변수의 값을 수정하고자 했는데 그 변수가 없다는 거지 실제로는. 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왜 바뀌는데? 언더바 두 개가 붙은 멤버는 네임 맹글링이라고 하는 게 동작을 해서 이름을 바꿔버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숨겨진 것처럼 동작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프린트 인포 했을 때 출력되는 결과를 보면 홍길동 20, 맨 처음에 만들어놨던 것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자, 클래스 내부에서 언더바 두 개로 접근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알아서 여기에 접근하고 알아서 이 이름으로 접근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P1의 age 같은 경우도 그냥 새로 추가된 age 변수이기 때문에 30이라고 나올 거고. 결국 자바나 C++을 공부하신 분들이 내가 클래스의 개념에다가 프라이빗을 적용하고 싶다면 프라이빗을 적용하고자 하는 멤버의 이름을 언더바 두 개를 붙여서 써주시면 된다. 왜? 네임 맹글링이라고 해서 이름을 바꿔버리니까. 이런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언더바 age, 언더바 네임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정보 은닉, 파이썬에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던 예제에서는 생성자를 통해 전달받은 값으로 값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숨겨져 있는 값에 접근하고 싶으면 세터나 게터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세터, 게터. 객체의 값을 설정해 주는 걸 세터라고 하고요. 객체가 갖고 있는 값을 가져오게끔 하는 녀석이 게터라고 불러요.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걸 보면 포인트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얘가 생성자를 통해서 x, y를 받고 언더바 두 개를 붙여놨네요. 그럼 이 녀석의 이름은 어떻게 바뀌겠어요? 언더바 포인트 클래스 이름에 언더바 두 개 x라는 이름으로 변수가 만들어져요. 객체 변수가. 마찬가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름 자체가. 내가 정의할 때는 언더바 x였지만 실제 생성됐을 때는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숨겨진 것처럼 동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정할 때 맨 처음에 생성할 때는 값이 설정이 되는데 설정된 값을 수정하고자 할 때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할 거잖아요. 숨겨놨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하는 게 사람도 객체죠. 사람도 객체.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지식이 됐든 생각이 됐든 사상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생각에 막 접근할 수 있나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난 당신의 생각이 너무 궁금한데 잠깐 뚜껑 좀 열어봐도 될까요? 뚜껑 열어보고 이 사람 생각이 이렇구나 다시 뚜껑을 닫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 게 프라이빗이라는 개념이에요. 은닉됐다는 개념. 근데 그렇게 은닉됐다고 해서 그 생각을 절대 외부인이 알아낼 수가 없는 건 아니죠. 알아낼 수는 있어요. 어떻게? 물어봐서 나 당신의 생각을 좀 얻고 싶어요. 좀 줘봐요. 그러면 이 객체가 갖고 있는 기능을 통해서 주둥이나 아니면 손짓, 발짓이나 그런 걸 통해서 생각을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공개됐다라고 하는 퍼블릭인 거고요. 그래서 숨겨놓을 게 있고 공개할 게 있다는 이야기고 지금처럼 숨겨놨는데 숨겨놓은 것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이 뭔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럼 잘못된 생각을 정상적인 생각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걸 바꿔줄 때 뚜껑 열고 바꿀 수가 있냐고. 안 되지. 계속 좋은 쪽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줘야죠. 세팅. 그래서 보시면 x의 값을 설정해준다. y의 값을 설정해준다라는 이름으로 set을 붙여놓은 함수가 있고요. 메서드가 있는 거죠. 얘는 x를 전달받아서 그 x를 여기에 대입하겠다.
외부에서 전달받은 값을 내부에 설정하겠다라는 기능을 갖는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가 객체가 갖고 있는 x 값을 얻어가고 싶다면 get x를 호출해라. 그러면 그 객체가 갖고 있는 x를 돌려줄 거다. 이런 얘기고요. y가 필요하면 y를 달라 해라. 그러면 y를 돌려주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객체 하나를 생성했고 얘는 10과 20을 가지고 있는데 그 녀석이 갖고 있는 값을 사용하고자 했을 때는 get x를 호출하면 x 값을 반환해 줄 거고요. 10이라고. y가 필요하면 y를 얻어오기 위해서 get y를 했을 때 20이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꺼내오는 거죠, 값을. 반대로 그 객체의 값이 처음에 10, 20이 들어 있었는데 이걸 수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x값 수정하고 y값 수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함수를 통해서 그 set 해주는 함수를 통해서 값을 주면 그 객체가 전달받은 값으로 수정해 줄 거다. 함수를 통해서 객체 내부의 값을 설정하고 가져오고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애들을 세터, 게터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정의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이걸 쓰는 게 불편하니까 이런 데코레이션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다 똑같은데 이래요. 프로퍼티라고 하는 데코레이션을 붙였고요. x, 이름을 x라고 했죠. x. 얘 이름은 y라고 했어요. 기능을 보니까 x를 리턴하고 y를 리턴하는 애예요. 요거는 getter를 대신해서 쓸 수 있습니다. get이랑 똑같은 거예요. 얘 두 개가. 그 다음에 외부에서 값을 전달받아서 설정하는 기능, 값 전달받아서 설정하는 기능. 얘네들이 동작할 때는 데코레이션에 이런 것들을 써주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아서 x에 대한 세터다, y에 대한 세터다 라고 이름을 지어두면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p1의 x, p1의 y 라고 했을 때 이 프로퍼티가 붙어있는 애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알아서. 그럼 x 리턴 받고 y 리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값을 설정할 때 set 해가지고 얼마 막 이렇게 주지 말고 그냥 x에 얼마 대입할 거야, y에 얼마 대입할 거야 이런 식으로 문법을 써도 이 데코레이션 때문에 각각의 함수가 호출돼서 동작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건 문법이에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데코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 이걸로 보셔야겠습니다. 여기 생성자를 통해서 동작할 때 셀프의 언더바 x, 셀프의 언더바 y 뭐 이렇게 돼 있네요. 포인트 객체를 생성하면 10, 20 전달해서 객체 변수 만들고 포인트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고 나서 p1.x에 접근하겠다, p1.y에 접근하겠다 라고 하면 x값, y값을 get 해줄 수 있는 녀석을 호출하도록 동작을 해요. 그 get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애들은 property라는 데코레이션이 붙어 있고요. 거기에 함수 이름 xy 얘네들이 호출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x를 가져오는 거, y를 가져오는 거 두 가지가 동작을 해서 x에 대한 getter, y에 대한 getter가 호출이 됐다. 그러니까 x값, y값을 반환한 거고 그 값이 출력이 돼서 10, 20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 p1x에 이번엔 값을 대입한다고 썼어요. 그러면 대입을 하게 될 때는 이렇게 만든 데코레이터 x.setter, y.setter 이렇게 써줬을 때 x라는 이름으로 값의 대입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얘가 호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x에 대한 setter가 호출이 됐다 라고 나왔고, 그 다음 마찬가지 .y를 이용해서 대입했을 때에도 y를 호출하겠죠. 그래서 ysetter가 호출이 됐다 라고 나온 겁니다. 이 데코레이터 덕분에 접근하는 방법을 좀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죠. 나중에 값을 출력할 때도 동일하게 다시 getter 호출했던 거고요. 그럼 값이 변경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데코레이션을 활용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 데코레이션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직접 함수를 여러분이 지정해서 호출해 주셔야 돼요. 그냥 문법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호출해서 사용하게 하거나 아니면 바로 가져올 수 있는 문법을 제공하게 만들어 주던가, 요건 선택적 사항이에요. 나는 set, get 하는 애들을 따로 만들어 쓰겠다. 그럼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되고, 좀 더 편리하게 마치 그냥 속성 쓰는 것처럼 사용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면 데코레이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파이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보 은닉에 대한 소개고요. 지금 이야기한 부분까지는 어떻게 보면 클래스의 기본 개념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문법보다는 개념 위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개념. 객체 지향은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여서 언어가 다르면 구현하는 클래스의 문법들이 쪼끔씩 달라요. 그러니까 개념을 알고 있으시면 문법이 달라져도 금방 파악을 할 텐데, 개념을 이해 못하신 상태에서 그냥 문법만 이해하시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객체 지향에 대해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에 대한 개념을 앞에서 PV하고 리모컨 만들었던 거, 그 개념처럼 현실에 그렇게 상호작용하고 있는 객체들이 많이 있어요. 걔네들을 클래스로 따로 정의를 하고, 걔네들을 객체로 생성해서 생성된 객체들 간에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개념들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이 객체 지향 관련된 클래스와 객체를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